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조금 전 모셨던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이번 막바지 대선 의미와 짚어볼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본방에선 좀 이렇게 공중파고에서 자세히 못 여쭤보. 근데 의외다 하는 제가 생각이 작가님 말씀 중에 들은 부분은 그 공학 그럴 수 있다. 너무 너그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외였습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선거는. 예. 그게 예. 지금 우리 결선 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도 예. 그렇고 시도지사도 그렇고 예.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럼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고요. 예. 또 유권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예. 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려고 출마했는데 예. 당선이 안 된다는 게 확실해요. 예. 그럼 그냥 낙선자가 되는 길과 예. 당선권에 있는 후보와 손잡고 예. 권한의 일부를 받아서 예. 나의 정치적인 이상과 지향을 실현할 기회를 얻는 그 예. 사이에 고민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하는 것은 전략적 행동이거든요. 후보에. 예. 그 저는 이거는 그 이제 게임 시어리, 예. 게임 이론에서는 예. 전통적으로 이게 러그 롤링이라서 예. 통나무 굴리기 예. 공동으로 하는 예. 그런 거로 해서 주고받기 방식에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예. 보면 유권자들은 이제 자기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후보가 있고 최악이라고 여기는 후보가 있고 예. 차선이라고 여기는 후보가 있고 예. 차악이라고 예. 여기는 후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고 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차악이나 차선이라고 여기는 후보하고 내가 최악으로 여기는 예. 후보가 경쟁하고 있어. 예. 어떡하지? 예.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대신에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 전략적 투표거든요. 예. 이거는 후보와 정당 예. 그리고 유권자 모두에게 예. 그 정당한 거예요. 예. 그 합리적인 거고요. 예. 그런데 저는 작가님 말씀에 지금 그 어떤 논리적 구조 자체는 정확히 제가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를 떠나서요. 제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의 행위가 정치인의 행위라는 것은 공학도 있어야겠지만 물론 그 네. 공학과 어떤 가치를 어느 정도는 맞추려는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퇴한 분을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너무 야멸차게 이미 사퇴하신 분을 아니 정치를 사퇴하셨으면 저도 이런 말씀 안 하겠는데요.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이니까 제가 이걸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을 전 단단히 한 게. 그건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혹시라도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적인 이제 어떤 자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 그때 가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앞으로 당신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이런 거를 그때 하면 되지.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된 분이 안철수 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너무너무 예. 안 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예. 그 침울함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아. 제가 이제 단일화 경쟁을 직접 했던 게 2010년 민주당 김진표 의원하고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힘든 룰에 합의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1% 이겨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날 아침에 그 발표장에 나오셔가지고 속이 얼마나 쓰러졌겠습니까? 근데 확 짜고서면서 입장할 때부터 제 손을 잡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껴안아주시고 같이 손 들어주고 유세장에 나오시고 그날부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지고 선거에 지고 속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죠. 근데 안철수 씨의 그날의 표정과 그 뒤에 지금 이틀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뭔가 사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뭐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난을 온 언론에서 비평가라는 비평가들은 어제 하루 종일 다 나와가지고 안철수 씨를 비난했어요. 저는 그 정도를 모를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안철수 씨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만 얘기하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후보들에 관해서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굳이 이 오늘의 어제의 이 안철수 씨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좀 인간다운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제가 작가님하고 제가 좀 모질어서 그런지 저는 왜냐하면 그날 그 선택을 그분의 선택을 딱 보는데 그게 이제 정치 그만두시는 분이면 저는 충분히 작가님 말씀대로 연민도 있고 저희 이 모진돼서 고생하시고 떠나시는 이런데 앞으로 어떤 가치와 이걸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그 가치의 불일치성, 일관성이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래서 정치하다 보면 언론인들이 너무 무섭다니까요. 좀 봐줘요 이럴 때는 정말 아니 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고 왜 이 작가님이 안철수 후보를 그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저는 비슷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진짜 제일 괴로운 사람이 안철수 씨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제가 그 언급은 뭐 더 이상 뭐 윤석열, 이재명 이런 분들은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예. 아까 근데 그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통계 잘못 팩트 잘못 약간 착각하셔가지고 그래도 약간 고생하셨나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뭐 고발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딴 건으로 고발당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도 받고 있고 뭐 복잡한데 그거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이 데이터 보면서 연도를 착각한 거예요. 기수를 연소인 기수를 들어오시기 전부터 착각하고 계시던 거죠? 그 오래전에 봤던 데이터인데 몇 달 전에 그거를 제가 계속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도 그 비슷한 통계를,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통계는 아니고요. 뭐 어떤 분이 이제 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간단치 않다 이러면서 그 통계를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떤 사법구조상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서 비주류가 사법연수원에 가서 300명 뽑을 때 뭐 몇 등을 하기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인상 깊어서 저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제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그러나 그날 말씀하신 인물평의 어떤 핵심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13살에 14살에 공장 다니기 시작해서 너무 어려서 자기 이름으로도 취직 못하고 그런 게 굉장히 안쓰러웠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공부해서 검정고시해서 1년 대학 입시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사립대학을 가고 또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바로 2차까지 시험에 다 붙고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이시죠? 저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많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랬나 봐요. 아까 그건 바로 잡으셨으니까요. 뭐 더 이상 뭐 누가 지금 제가 그 마지막 토론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 뭔가 좀 답답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쳐다보면서.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한 본질, 어떤 팩트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근데 적어도 저는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서 진행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게 우리가 어떤 누군가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달라도 팩트에 대한 해석은 좀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닌가. 근데 이 팩트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각 작가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변명을 좀 하자면 한때 그쪽 바닥에 물을 제가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게 어떤지 알거든요. 그게 사실 저도 정치할 때는 그거 스스로는 잘 못 느꼈는데요. 막스 베버라는 독일 그 사회학자가 그게 1919년에 한 강연이에요. 민헨 대학의 좌파 학생 단체에서 초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묶은 책이 폴리틱 알스베루프라고 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 또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은 그 예언서 같은 책이거든요. 예.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예. 나치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 예언하다시피 한 책입니다. 그 강연 상황들을 내용을 앞으로 보면. 일어날 상황들을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예. 이제 그때 막스 베버 선생이 이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비생산적 흥분 상태에 예. 빠지지 말라고 예.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예. 이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독일어 번역을 할 때 그것을 불모의 그런 흥분 상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예. 비생산적 흥분 상태라고 예.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균형 감각과 거리감을 잃어버리고 예. 자기가 생각하는 대의에 대한 헌신 예. 이것만 강조될 때 음. 예, 신념윤리에 예. 완전 빠져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옳아.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될 때 이게 흥분 상태가 되고 정서적인, 예. 이념적인.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불모, 아무런 좋은 것도 산출하지 못한다. 예.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제가 직업 정치를 한 10년 하는 동안 스스로 이렇게 그때를 돌아보면 네. 그와 같은 비생산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구나. 예. 그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럼, 지금 예. TV 토론에 나와서 예. 그렇게 막 지지고 볶아대는 예. 이게 다 그 정서예요. 예. 비생산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런 과정, 이런 상황에서 냉정한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정치에 동반되는 불가피하고 인간적인 예. 병증으로 예.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고 예. 그렇게 인정한 바탕 위에서 한 수 접고 그거를 유권자들이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생산적 흥분 상태가 우리나라와 외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더 어떤 깊다는 어떤 더 그런 양상이 더 진하다는 생각은 혹시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민주주의 한지 오래가 안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오래된 의사당에 이렇게 여야가 마주보고 앉아서 토론하잖아요. 예. 그 거리가 칼이 안 닿는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의사당에 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까 예. 우산을 갖고 들어와서 예. 우산으로 찌르니까 우산이 안 닿는 거리만큼 떼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지역구를 사고팔고 했던 금권선거의 나라였잖아요. 19세기까지 영국이. 예.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예. 다 그렇게 옛날에 총칼 들고 서로 죽이던 행위를 예. 이제 말로 하고 그리고 투표로 표결로 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옛날의 문화적인 유산, 예. 정서 이게 다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말로 하고 표로 대결하고 이걸로 도저히 분이 안 풀려서 예. 우산으로 찌르고 우리나라도 오한마 등장하고 막 전기톱 나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건데 우리도 좋아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벌써 250년 가까이 해온 미국의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책을 보면 예. 이제 몇 가지 이 배척해야 될 리더의 유형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경쟁자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예. 위협하는 후보, 예. 위험한 후보라는 예. 거예요. 여러 이제 징후들이 있는데 예. 누구 떠올리시는 건 아니. 뭐 꼭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아주 과잉된 비생산적 흥분 상태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예. 이런 일들이 이 게임을 선거라는 이 무한반복 게임을 예. 오래 해본 데서는 예. 이제 학습이 되어서 그게 일종의 문화유전자로 관습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불문율이 생기고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기에는 좀 짧아요. 하마들이 수컷들끼리 경쟁할 때 입 크기 되잖아요. 예. 안 아시죠? 죽이려고, 예, 안 다치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 서로 간에 물어뜯으면 이겨도 심각한 부상을 예. 입기 때문에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예. 입 크기만 대보고 입 크기 그렇습니다. 작은 놈이 꿇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진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저는 근데 작가님 말씀대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구나 하다가 제가 이걸 위안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경험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브렉시트 과정을 보면 영국 그 뻔한 팩트를 가지고 그 숱한 거짓말과 국민들은 또 거기 속고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 예.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게 위안을 가진 일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위안을 받을 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인간이란 게 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란 게 어느 정도 좀 멍청한 것인가 뭐 우리 모두가요. 이런 건가 뭐 하여튼 그렇죠. 엉뚱하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조금이라도 덜 어리석어지려고 노력해온 게 우리 인간의 역사거든요. 예. 과학도 그러하고 인문학도 그러하고 우리의 제도도 그러하고. 예.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어리석으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진화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긴 진화의 세월에 보면 뭐 한 100년, 200년이 그냥 몇 초 전인데요.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낮았을까?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보다 지금 뭐 우리가 더 나을까? 이 사고에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하거든요. 사람이야 똑같죠, 생물학적으로. 예.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를 들고 짐승을 사냥하던 그 사람하고 지금 핵폭탄 버튼을 들고 있는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하고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사고의 깊이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과거보다 폭력성이 훨씬 줄어들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덜 어리석어졌고 이제 더 나아진 거죠. 저는 뭐 그런 정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이상적인 거를 설정해 놓고 우리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그 자기 비하의 감정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랑 거기서 많은 위안을 얻었었습니다. 브렉시트랑 트럼프에서 그래 뭐 우리가 이 정도 이 세월에 이만큼 하면은 대단히 뭐 잘하는 거 아닌가 이래 정말 그거랑 또 저는 그거랑 또 뭘 가지고 위안을 받았었냐면 그 서양 사람들이 서구 사회가 그렇게 잘난 척들 하다가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똑같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강팍함이 드러나고 하는 거 보고 저들이 그 재수가 좋아서 잘 살아서 저렇게 좀 너그럽고 인류애를 얘기하고 그랬던 것이지 꼭 우리보다 뭐 문명의 어떤 수준이 높아서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그 원래 예성현의 말씀이 쌀떡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지면 괜찮았을 때 밑으로 가라앉았던 제가 그런 것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트럼프주의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거기 백인들이 흑인들 부리면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게 미국이 1973년도하고 비교하면 노동자 실질임금이 지금이 1973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 이제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이러려면 우리 동막골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이 그 마을 어르신이 어떻게 잘 따르냐 하니까 그거 좀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런 거라 이제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사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너그러워지고 서로 배려하고 또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죠. 그건 뭐 저는 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라는 의견이 너무 갈려서 그렇죠. 하여튼 미국도 자신감을 저한테 주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요새 보면은 저는 근데 작가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신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생각도 약간의 미움.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난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이 뭐 그게 좀 흔들리니까 화를 내는 것 같은 그게 저는 약간 미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는 우연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운명이라고도 하고 운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 먼 우주에서
이제 빅뱅 때 생긴 물질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데 예. 이 원자들이 뭉칠 때 휴전선 북쪽에서 뭉쳤으면 예.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절반 이상 결정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으면 예. 일단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 그렇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외람되지만 그 부분은 저의 어떤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이거- 운이 좋았다. 운이 네, 좋았다. 저도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운이 좋았다 혹은 좀 불행한 분들은 운이 나빴다. 예, 그 고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대사가 그래서 저는 예. 명대사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리고 좀 잘난 척하는 분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는 어떤 예. 그 얘기를 하면 위로도 되고 그렇죠. 예, 또 겸손해도 지고요. 그럼요. 뭐 제가 뭐 겸손을 할 만큼 잘나본 적은 그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운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 근데 너무 이제 우리 좀 엉뚱한 얘기. 예, 엉뚱한 얘기로 빠져가지고 지금 대선 앞두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본방에서도 여쭤봤지만 아까 저번 시간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분들은 유 작가님이 한 집 반에서 그 말씀을 하신가 굉장히 그 부분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인데 한 집 반 바둑을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반에서 반집이면 개가 하다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예, 예. 걔가 잘못되면 지는 거예요. 예, 예.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아까 본방에서 오늘은 더 몰라졌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공중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이렇게 감이 오시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진짜 예. 어려워요. 저는 예. 이제 지금은 거의 99% 희망사항이에요. 예, 예, 희망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원래 제가 예측했던 반집이나 한집 예. 반보다 예. 더 큰 차이로 이겼으면 좋겠다. 예, 이 안철수 씨의 사퇴 예, 이후에 예.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를 안 할 분도 있으실 예. 거고, 또 두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한테 투표를 하실 분도 있을 거고, 예. 두 후보 중에 어느 분한테 투표할 분도 있을 텐데 예. 한 표라도 더 많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은 있죠. 예. 바람은 있는데 그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예, 저는 이제 그냥 개표할 때까지 예. 그냥 모른 채로 가려고. 아, 예. 이게 쫄깃쫄깃한 거예요. 이게 심장이.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 게 예. 이제 이 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예. 게임으로 보면 예. 원래 이 확률이 예. 이게 승패의 확률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게임의 긴장도가 높아지잖아요. 몹시 재밌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야, 역시 깜깜이가 이게 재미는 아주 깜깜이가 제대로야. 예. 그런 생각 들고 지금은 예측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의 과거의 전적을 볼 때요. 예측의 전적.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하실 때도 그렇고 관찰자가 되신 다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전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략. 승률. 뭐 승률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예. 이제 되게 2012년 선거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강렬한. 네, 기억들이 있습니다. 2012년에 뭐 한 3-4%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 예.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잘하면 문재인 후보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 불리한데 예, 약간 희망 섞인. 어쩌면 혹시 이길 수도 있어.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개표를 기다렸던 예. 기억이 나요. 그때는 데이터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 그때 계실 때. 그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잘 모를 때였어요. 아, 예.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는 다른 데이터가 없을 다른 때여서. 어떤 당내 데이터나 이런 걸 보시지는 못하셨군요. 예. 아, 네, 혹시 이길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때 예. 이제 봤고요. 이번에는 근데 약간 거꾸로예요. 예. 혹시 질 수도 있어.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이렇게 예. 질지도 몰라. 아. 어쩌면 질 수도 있어.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선거일을. 그럼 이제 질지도 몰라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100분 토론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떡하지?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예. 현실에 대해서 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죠. 예.
진지하게 하십니까? 예, 진지하게. 예. 그러면 진지하게 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렇죠. 계신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은 승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누가 더 간절 하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예.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더 절박하냐. 예. 그 절박함은 어제도 제가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절박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난 이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되는 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절박함이 있을. 그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예.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임박하면. 아 예. 임박하면 사람이 감정이입이 어떻게 되냐면 예. 난 이재명 안 좋은데 윤석열 너무 싫어서 또는 예. 나는 윤석열 별로인데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지지할 거야 라고 말했던 분들이 예. 그거는 되게 이제 인지 부조화예요. 이 마음이 편해지려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자기를 설득해버리나요? 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정서적으로 예. 그 자기가 지지하기로 마음먹은 후보가 괜찮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투표율이 임박하면 할수록 예. 그 두 가지 감정이 하나로 이제 융합되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절박도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예. 자기 혼자 가서 투표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예. 아,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예,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고 예. 이 사람이 누구 지지하지 예. 살펴보고 전화하고 뭐 심지어는 이혼한 전 배우자한테까지 예, 톡을 하고 뭐 예. 구 남친들 구 여친한테까지 전화번호 살려서 톡을 보내고 예.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혼한 전 부인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혹시?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면 역효과라는 거 아닌가요? 저 이혼한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한대잖아요. 예. 이제 애를 데리고 있어요 남자가. 예. 그 이혼한 아내는 이제 혼자 나갔고 예. 양육권을 아빠가 예. 행사를 해요. 그 전화해서 우리 아들 누구를 위해서 예. 투표해 줄래? 누구에게? 역효과 안 나게 자기를 예. 위해서가 아니고. 예. 예. 하여튼 뭐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 거지. 이게 절박도를 보여주는 예. 건데 예. 저는 윤석열 후보를 이제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절박함을 표현하는지를 잘 몰라요. 예. 제 주변에는 온통 다 이재명 후보를 그러시겠죠? 지지하는 예.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절박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과거 선거랑 비교했을 때 절박도가 굉장히 높은가요? 네, 이번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한 거고요. 예. 2012년 대선 때도 절박하게 하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박한 그렇습니까? 것 같아요. 예, 네. 느끼시기에요. 예. 예. 혹시 이거 딴 얘기인데 그 노무현 정몽준 합의 결렬 때 그때 너무 어마어마했죠. 예, 그때 그 결렬 소식을 들으시고 이게 어떤 그 반향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졌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자정에 예.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제 그때 여론조사표를 갖다 놓고 다 분석을 하고 나서 예. 투표를 하면 이긴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 예. 투표를 하면 한 표를 이겨도 우리가 이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랬으니까요. 예, 발표 예. 나오고 나서. 그리고 새벽에 그 어느 신문에서 뭐 정몽준 노무현 벌었다 이런 시커먼 타이틀을 달아서 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신문.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예, 막 예. 현관에 저도 그걸 쫙 뿌렸기 때문에 예, 기억을 하죠. 그거 수거하러 다녔죠. 신문 훔치러 다녔습니다. 우리 지지자들. 예. 그거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투표하러 예. 가시는데 예. 아침에 나오는 길에 뉴스 안 보고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 절박했군요. 예, 예. 그래서 자기 사는 동네 아파트를 쫓아다니면서 예. 새벽 4시, 4시 반에 그 신문들을 훔쳤어요. 예. 근데 역풍이 불 거를 아셨나요? 근데 전혀 그 모르셨나요? 역풍이 불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 원래 그 일이 없이 정몽준 아. 씨가 계속 지지해서 투표를 한 경우하고 예. 지지 철회를 선언을 하고 나서 투표한 결과를 비교해야 되는데 예. 이 첫 번째 경우는 현실에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거로 인해서 역풍이 불어서 결집을 해서 처음 진보가 듣는 이겼다. 해석인데요. 제가 작가님 예. 이런 것들은 데이터상의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 거면 역풍이 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석에 대해서 꼭 어떤 동의하시는 건 아니군요, 지금. 예, 저는 뭐 원래대로 했어도 원래대로 이기고. 했으면 훨씬 크게 이겼다고 예. 생각해요. 그렇게 지지철을 했는데도 예.
원래의 노무현 후보 지지층이 정말 총걸기해서 예. 역전을 막았다. 예. 이거는 가능한 해석인데 그랬기 때문에 역풍이 불어서 노 후보가 이겼다. 이거는 저는 그 당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최소한 6% 이상 노 후보가 앞서는 예.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예. 제가 본 데이터로는. 근데 그게 아주 붙어서 나온 거죠.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 합의 결렬이 악영향을 미치게 맞다.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쳤죠. 예.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이 역전까지 가지 않은 거죠. 결집을 통해서. 예,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제가 왜 이 어떤 분명히 눈에 띄는 이 해석을 처음 들어볼까요? 어디 딴 데서 말씀 안 하셨나요? 예, 뭐. 왜냐면 이런 해석을 내가 처음 들어봐서 저도 그냥 기계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 역풍 결집 뭐 이런 거를 받아들였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데이터로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사태 이것도 예. 뭐 이게 이런 영향을 줄 거다 저런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예측 중에 오히려 진보층의 결집을 불러서 예. 뭐 역풍이 불 거다. 예. 그 근거가 있나? 데이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데이터를 물어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원래 이길 선거면 이길 것이고, 그렇죠. 원래 질 선거면 질 것이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봐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이라도 이기리라고 봤는데 예. 이 변수가 없었으면 무조건 조금은 이길 그 것이다. 트렌드로 이렇게 가면 예. 남은 일주일 동안 예. 이제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일주일 동안 예. 그 트렌드가 하루에 0.1% 2%라도 추격하는 예. 그 흐름 지속된다면 약간이라도 이길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예. 이 변수가 생겼고 예.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원래 그 이긴다고 보더라도 아주 적은 격차로 이기려고 봤던 그 격차 이상의 효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준다면 예. 그러면 이제 제 예측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예. 또는 그 반대의 결과 영향을 준다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뭐 어느 쪽이 지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지자들이 절박하게 움직이는 지지자들이 많을수록 예. 그 후보가 유리하다. 예. 그러면 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어르신 계층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늘 어떤 진보적 진영에 대한 반감, 이거에 절박성의 어떤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절박한가요? 그분들은 항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예. 그거는 관성인가요? 절박성인가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그분들은 주로 주류 미디어의 영향권과 예. 영향권에 있죠. 예. 그래서 다분히 이념적으로 추동된 예.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봐요. 예. 예. 근데 그 절박성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예, 저는 잘 판단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의 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절박성을 이번엔 굉장히 진하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런 경험담들을 공유하거든요.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요. 예. SNS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예가 제가 어저께 본 것 중에는 회사에서 예. 선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괜히 이사님 중에 누가 또 그렇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러면 예. 지키니까. 예. 근데 일부러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지지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점심 먹는 예. 자리에서. 예. 그리고 반응을 싹 봐요. 예. 그러면 제 머지 한 동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 이재명 지지자인데. 예. 네. 그리고 왠지 다정한 눈웃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은 윤석열 지지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예. 중간에 이거 뭐지 하는 이상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부동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작업을 어디다 들어가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작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하여튼 뭘 좀 선거운동을 해야 될 대상을 찾는 걸 그런 식으로 찾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너무너무 절박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담들을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막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요. 그리고 뭐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카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예. 부동산 카페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세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막 이재명 지지를 유도하는 동영상이라는 걸 투척을 하고 예. 그 반응을 막 체크한 다음에 야 절망하지 마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성과를 냈어 이런 것도 공유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절박성 면에서 예. 보면 예. 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사이트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다녀보면 예. 염탐을 하시는군요. 네, 염탐이 아니고 어떤가 보러 예. 그냥 다 욕이에요. 아. 이재명에 대한 쌍욕이. 예. 저도 쌍욕의 대상 중에 하나고요. 예. 그러나 이쪽 이재명 지지층 쪽에 오면 윤석열 후보를 막 욕하는 그런 것도 많긴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아, 자신의 어떤 그 절박성을 행위로 하는 그 행위의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지혜롭게 그 이재명 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헤어진 여친한테 뭘 보냈다든가 이혼한 배우자한테 뭘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제 그 전원책 변호사님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가 어떤 여러 분들마다 다른. 근데 전원책 변호사님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선거 결과를 낙관하고 계세요. 아, 낙관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아주 여유로우시고요. 인자하시고 아주 너그러우세요, 진짜.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거는 뭐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전원책 변호사님은 어떤 윤석열 후보라는 인물에 대한 그렇게 호의적인 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던데요. 제가 어제 보니까. 수준이 되게 지적으로 높은 분이셔가지고요. 웬만한 정치인은 그분한테는 다 이렇게 눈에 안 차시나요? 예, 받기 어렵습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어제 전원책 변호사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한 1시간 한 10여 분을. 예, 저 봤습니다. 예,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작가님 오늘 그렇게 괴롭히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건 하나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엔 말입니다. 그 돌아가시고 나서 보수 진영에서 평가가 그 모질든 진영에서도 굉장히 어떤 표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겠죠.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보수당 대표가 굉장히 뭐 공감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유 작가님 보실 때 그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그 행위의 진정성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뭐 진정성은 모릅니다. 예, 뭐 마음속에 남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저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진정성이라는 예. 그게 진짜 뭐 제가 극단적으로는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고 스탈린은 진정성이 없었는 줄 아냐. 그들 모두가 그 도이치 민족주의나 혹은 사회주의 이 사상에 대한 진정성이 누구보다 진정했을 수 있게 엄청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성이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 주장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우리 헌법에 맞고 그다음에 법률을 잘 지키는 거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다음부터는 다 이게 평가의 대상이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런 기준에서 보면 뭐라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고요. 저는 그냥 그걸 보면 애쓰는구나. 그리고 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혹은 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든지 하니까 뭐 그냥 애쓰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죠. 그냥. 좀 심정이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냥 그러는 것까지 신경 복잡하면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얼마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는 이제 제가 곧 놔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아까 이길 경우를 마음으로 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확한 어떤 유 작가님의 지금의 어떤 전망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질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그게 가장 어떤 작가님 마음속에 있는 전망치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질 수도 있다. 근데 질 수도 있다는 말은
그 논리 구조로 보면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쪽에 그래도 그렇죠. 무게중심이 한 7대3 이쪽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걸로 그거 끌어내려고 제가 그렇게 자락을 많이 깔아. 어떻게 느끼시나 한번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경우에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니까요. 가장 어떤 우려스러운 전개 방향. 그래서 이건 좀 경계하라는 어떤 그 말씀은 어느 부분인가요? 가장 향후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뭔가요? 만약 그 지실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나 정서나 문화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전의 주류,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곧바로 생길 문제는 달라져 있는 기술적인 조건, 그 달라진 기술적인 조건에 맞는 문화, 이런 것들 관습 또는 새로이 형성된 관행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바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일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컨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표방을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다. 그럼 바로 사법 처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결국은 검찰에 대한 우려랑 맞물려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크신 건가요?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검찰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이루어졌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집회 이루어졌는데 조국수 집회 그 둘 모두가 다 진행이 됐어요. 일부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법 처리를 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와 경찰이 그 집회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이제 교통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양쪽의 극단적인 의사표현, 극단적인 내용의 으로 상반되는 의사표현이 다 가능하게끔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다 사법 처리감이다 이렇게 말을 20년 전 기준으로 했잖아요. 보면요. 20년 전 기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쓸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사람들과 이견이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대화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저번에 그 검찰 앞에서의 시위도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미? 그럼요. 서초동 집회는 사법 처리감이었다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주무르기 위해서 인사를 함부로 하고 검찰 청사 주변에서 그 시위하는 걸 다 방치했다는 비난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매우 중대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이런 발언들이 그냥 넘어가는 우리 언론의 풍토가 저는 개탄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가? 이건 그냥 반헌법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그게 제일 우려되는 사항이에요. 거꾸로 돌리지 못해도 근데 거꾸로 어느 정도 후퇴시킬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후퇴까지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해체하고 나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미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문화들이 정립됐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봉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봉쇄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그 마찰에 소모되는 그런 시기들이 올 수 있죠. 사회적 그 마찰로 인한 낭비. 그게 굉장히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일부 한 굵은 줄기 하나가 검찰이 되겠군요. 그렇죠. 뭐 검찰은 검찰 권력, 무한정 검찰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예상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되면 혹시 좀 이런 부분은 좀 뭐
경계하시라, 뭐 혹은 경계하라,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그럼 되고 나면 얘기. 알겠습니다. 그걸 되고 나면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되고 나면 모시는 걸로.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는 예. 그냥 조용히 전달하는 게.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 뭐 저번에도 너무 장시간 제가 괴롭혀드린 것 같아가지고 거듭 모신 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표 지지하시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를. 예.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이런 뭐 부탁이랄까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그냥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예. 공적으로 아는 관계인데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번 이제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직접 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예. 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려낸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제가 무슨 저한테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 예. 말을 의심하셔도 좋은데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정부에서 일을 하거나 뭐 공적인 자리를 받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예.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글 쓰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을 정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예. 대화가 잘 되고 네. 그리고 뭐 완벽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뭐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도 있을 예. 수 있지만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네. 점이 제가 이재명 후보를 정치인으로서 가장 신뢰하는 이유예요. 예.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요. 예. 그리고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예. 일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적 역량을 동원해 낼 때 예.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예.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는 그것만큼 중요한 자질이 없거든요. 예. 그 점이 좀 믿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예. 거. 이게 못 믿으시겠으면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수원의 대학생들과 대화한 거라든가 뭐 경기도의 계곡 그 철거 대상이 됐던 사업장의 상인들과 대화한 거라든가 그걸 보시면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진솔하게 타인과 때로는 대립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도 예. 대화할 줄 아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이 사람은 이견을 가진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과도 터놓고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예. 그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승패를 가르는 선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예. 혼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주변에 가능한 모든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예. 함께 투표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얼마나 어느 쪽에서 많이 하냐에 이게 달려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죠. 예. 예. 오늘 너무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건 완전히 농담입니다. 어느 쪽?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나 절박한 분들은 절박함을 표현해야겠죠. 예. 네. 근데 이건 농담입니다만 이혼한 전처에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를 안 하는 것이 이혼한 전처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는 어느 진영이라도 전화를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문득 들어서 제가 그 점은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